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 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죠. 네. 들어오다가 제가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빨간 옷을 입는 날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년 2월 첫 금요일 날은 그 미국에서 National Wear Red Day 이 붉은색 옷을 빨간색 옷을 입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TV 들어보시면은 뉴스 진행하신 분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아마 빨간색 그 옷을 입고 있든지 남자 같으면은 이제 빨간색 넥타이를 이제 하고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에서 여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그 생명을 빼앗기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 날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암인가요?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는데 네. 암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여성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생명을 뺏어가는 여성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심장에 관련된 질병. 저도 몰랐습니다. 네. 예, 여성들이 여성들이 매년 가장 많은 생명을 빼앗기는 질병이 이제 심장 관련 질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히 이번에 팬데믹 동안에 그 이제 이 질병을 심장 관련 질병을 얻는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식사라든지 운동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올해의 이 Wear Red Day의 슬로건은 Reclaim Your Rhythm.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되찾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동안에 아이들도 학교로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우리의 그 리듬이 생활 리듬이 깨져 가지고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네. 이렇게 일도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사고도 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행복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네. 오늘 특별히 또 앞으로 1년 동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또 미국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먼저 요즘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 대외적인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겠죠. 예. 요즘 매일 나오는 그 외국에 관한 소식은 이제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점령하려고 네. 국경에 십몇만 명의 군대를 이렇게 움집시켜 놓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오늘 올림픽이 개막이 됐죠. 네.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개막이 됐는데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보이콧을 했죠. 그래서 네. 가지 않았는데 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은 이렇게 지금 요즘 굉장히 중국의 시진핑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개막식에도 둘이 아주 가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움을 과시를 했는데. 이 푸틴이 이제 러시아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과거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그 구소련 때에 그 구소련의 한 일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간 나라 위성 국가 중에 하나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푸틴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이제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시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제가 볼 때는 푸틴이 그렇게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그 네이토 그 이 유럽 그 방위국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략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침략했다가는 이제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푸틴이 계속 이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그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세계 전체를 볼 때에 그 땅의 면적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큰 나라이지만은
이 경제의 규모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GDP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 반밖에 안 되는 땅으로 치면은 캘리포니아보다는 러시아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예, 그러나 경제 규모는 러시아 나라 전체의 GDP가 캘리포니아 주 한 주의 GDP의 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상당히 relevant하지 않은 그런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구소련에서 이 정보국에서 일했던 사람, KGB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그 구소련의 영광을 그때에 누렸던 그 이 지위를 구소련의 지위를 다시 한번 그 부활시켜 보려고 굉장히 그런 야심을 가진 이제 사람인데 너무 나라가 보잘것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세계의 관심을 자기는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거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제 사실 그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네이토의 한 그 속해 있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이토에 있는 속해 있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으면은 의무적으로 미국은 그 전쟁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네이토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가 침몰 받는다고 해서 그 전쟁에 동참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와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은 절대 우크라이나의 이 군인을 이렇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주인가요? 지난 주에 그 3천 명인가 이 미군을 파송을 하겠다는 네. 것은 이제 그 동유럽에 있는 국가에 파송을 하겠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보다는 도리어 그 중국이 더 위험하다. 중국은 진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강국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호시탐탐 이제 그 미국을 제치고 패권 국가가 되기를 위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나라 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대만을 이제 흡수하기를 원하고 네. 그걸 무력적으로 흡수하기를 원하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흡수하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동계 올림픽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그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마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렇게 어떠한 그 시도를 해볼 네.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무슨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영화 같은 그런 비디오를 만드는데 뭐냐면은 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 의해서 침범을 받고 러시아 군인들이 죽고 전쟁을 하는 네. 그런 이제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만약의 경우에 자신들이 이제 침입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오늘 미국의 국방부의 그 대변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이제 KGBC 이 정보국에 있던 사람이 되놓으니까 상당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작전을 잘 짜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리는 싸울 생각 없다. 전쟁 안 일으킬 거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관심을 굉장히 푸틴은 즐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러시아가 별로 이렇게 관심을 받을 만한 나라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본인은 괴로워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계속 이 일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 러시아에 경고도 보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하시고 군대도 파송하겠다고 그러고 경제 제재도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근데 정작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멕시코와의 미국 국경에서 정작 미국의 국경은 뚫려 가지고 지금 현재 매달 불법으로
그 뚫린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검거가 되시는 분들의 숫자가 네. 매달 한 달에 한 18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검거가 안 되시는 분까지 합치면은 뭐 한 달에 20만 명이 넘겠죠. 그렇죠. 그러면 1년으로 치면 200만 명이 넘을 텐데 네. 저렇게 정작 남의 나라 우크라이나의 국경은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정작 미국의 국경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상태에서 군대도 파송 안 하고 어젠가 보니까 멕시코 쪽에서 그 이 미국의 이 국경을 이렇게 방위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향해서 총도 쏘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 그 아무런 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뭐 바다를 통해서도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굉장히 늘었다고 이런 뉴스들도 종종 나오는데 네.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는 뉴스를 가득 덮고 있는데 네. 정작 미국의 국경 이야기는 되게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제 비디오로 찍혀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밤에 몰래 이제 이분들이 불법으로 입국하신 이분들을 미국의 저녁에 밤에 비행기로 날라서 플로리다도 보내고 이렇게 뭐 텍사스에도 보내고 이리저리 보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나온 수치를 보면은 지난 9개월 동안에 이분들을 그 비행기로 그러니까 전세 비행기겠죠. 비행기로 불법으로 입국하신 분들을 미국의 전역에 이렇게 뿌려놓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340 million, 3억 4천만 불인가요? 네. 그거 우리 세금으로 한 우리 건가요? 세금으로 하는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면 그 주에 있는 혹은 그분들이 정착하신 시나 지방 정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되겠죠. 재정 부담이. 네. 그래서 일부 주들은 어떤 그 입법을 시도하고 있냐면은 그분들을 나르는 비행기를 다른 주로 보내지 말고 델레웨어 주로 보내라. 네. 델레웨어 주가 뭐죠? 델레웨어 주가 바이든 대통령께서 사시는 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신께서 이런 식의 정책을 쓸 것이면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당신 이웃으로 삼아라. 이제 그런 이제 얘기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지난주엔가 그 홈랜드 시큐리티 그 장관, 그 국토안전부 장관이 이제 국경에 몇 군데를 이제 방문을 하니까 국경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아주 그냥 그 미팅에서 이제 그 미팅을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비디오에 직원회에서 비디오를 찍혀서 이제 그 나왔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냥 언성을 높여서 굉장히 심하게 이제 항의를 하더라고요. 네. 아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국토를 지켜야 하는 이 국경을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마약을 밀수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들어오는 범죄자들과 싸우고 국경을 지키라 하는 우리의 법무를 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그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정책과는 이 국경을 그 방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많은 그 illegal alien들, 이게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시는 분들을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에 뿌려놓느냐? 그럼 우리가 이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국경을 지키는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멕시코의 국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담을 다 끝까지 쌓을 수 있는 그 계약을 다 해놓고 예산도 확보해놓고 거의 다 마치고 이제 퇴임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께서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그 즉시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범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결국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은 누가 컨트롤하고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안내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돈을 받고 이제 그 입국을 시키고 있는 네. 그 마약을 밀수하는 카르텔들이 아. 이 국경을 지금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볼 때에 우크라이나 이제 외국의 그 국경을 지키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자국의 미국의 이러한 국경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네. 그게 가보지도 않고 부대통령도 자기가 이제 이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라고 벌써 1년 전에 이제 이 임무를 받았는데 그렇죠. 딱 한 번 가봤죠 국경. 네. 그것도 문제가 제일 없는 저쪽에 엘파소 쪽에 한번 갔다 왔는데 참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그 정책을 쓰는 것은 분명한 그 의도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 불법 입국자들을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게 뭔가요?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정권 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치인들이 추진한 걸 보면은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이 아닌 분들도 투표를 하게 해주자.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의회가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해리스 부대통령이 이제 텔레문도 히스패닉 그 스페니쉬로 하는 방송 미국의 방송이죠. 텔레문도 방송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네. 그 텔레문도 그 분이 이제 그 해리스 부대통령에게 질문하기를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국경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라티노 계통의 미국 유권자들이 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해리스 부대통령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참 그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 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의회에다가 이렇게 빨리 지금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 시민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민 개혁 법안을 보내놨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네요. 의회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죠. 그분이 답하는 걸 보면은 이분 불법으로 넘어오시는 이분들을 이게 이제 그 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길을 만들어줘서 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상당히 이제 구식적인 잘못된 생각인데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캘리포니아주도 이 불법으로 입국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주잖아요. 그럼요. 캘리포니아 주의 그 주지사가 최근에 그랬죠. 불법 체류 지금 자꾸 이제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잘못된 정책들에 의해서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물가도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로 많이 이주를 하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하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지사가 말하기를 불법 체류자들 우리 주로 다 오라고 캘리포니아 주로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도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세금을 이용해서 이 낙태하는 것도 시술비도 우리가 다 대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 국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누구든지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으로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네. 우리의 미국의 그 한 일원으로서 받아줘야 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네. 글쎄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도 사실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이죠. 줄 네. 서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정말 합법적으로 다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국경에 이제 딱 보면은 그 어떤 기자 가서 보니까 국경을 그분이 넘기 전에 자신들의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아무런 신분증 없이 자신의 네. 신분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없이 불법으로 입국을 하도 국경을 넘더라고요. 네. 그 보면은 이제 비행기표도 있어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중남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뭐 러시아나 유럽이나 이 여러 세계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멕시코로 가가지고 네. 비행기 내려서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거된 사람들을 보면은 출신 국가가 150국가라고 그럽니다. 150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멕시코라든지 이렇게 중남미 쪽에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바이든 정권은 계속 얘기하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중남미에 있는 이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는 것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들에게 재정적인 그런 국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네. 미국의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한풀 꺾인 것 같은데 그렇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제 뭐 봉쇄나 정책들 거의 다 해제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부터 규제가 없었고 네. 뭐 마스크도 없고 백신도 의무화가 없었고 아무런 규제가 없었고 최근에 덴마크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선언하기 시작했죠. 이제 팬데믹은 끝났다. 그리고 모든 팬데믹에 관련된 규제는 다 풀어버리는 이제 네.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재밌는 현상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최근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은 트럭 드라이버들이 이제 그 국가를 상대로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 캐나다의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 이제 캐나다 정부가 이 캐나다의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하라고 마스크 의무화를 발표하니까 캐나다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의 한 거의 90%가 백신을 접종을 마쳤거든요. 네. 그리고 그 트럭 운전할 때 그 트럭 안에 혼자서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마스크를 지고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오미크론 그 변이 그 바이러스도 거의 이제는 뭐 끝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걸려도 물론 전파력은 굉장히 확산력은 네. 빠르지만은 증상은 별로 이렇게 없는 그런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유를 규제하니까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이 이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이제 그 시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추운데 지금 눈도 많이 쌓여 있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외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돌려달라. 이 캐나다의 그 한 주는 주지사가 백신을 접종을 끝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제 그런 그 시도도 했어요. 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막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무효화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캐나다의 미국의 그 Bill of Rights가 있는 것 같이 캐나다 헌법에도 이제 그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국민들의 자유를 이렇게 정부가 줘야 하는 자유에 대해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부가 일시적으로 비상사태에는 이제 국민의 자유를 조금 더 규제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허락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서로 이렇게 국내에서도 여행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를 이제 빼앗아가니까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상대로 자유를 돌려달라고 지금 네.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미국이 참 신기한 게 미국에서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자유의 맛을 알고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정부를 상대로 국민들이 이렇게 시위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네. 지난 주일날 그 오후에 아주 중요한 그 풋볼 게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49ers 샌프란시스코 팀하고 LA 팀하고 풋볼 팀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오고 LA 시장도 오고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왔는데 세 명 다 마스크 안 쓰고 이제 그러다가 사진 찍혔죠. 네. 캘리포니아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전문가들 통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그 천으로 만든 마스크가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도리어 좀 안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런 이제 주 중에 하나인데 정작 자신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그 질문을 받으니까 네. LA 시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나는 사진 찍는 동안에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 찍는 동안에 나는 숨을 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조금 더 오래 숨을 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너무나 큰 모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하면은 빨리 이 비상사태가 끝나면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어떤 정부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이 국민의 자유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이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억압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지금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난리거든요. 네. 버지니아 주에 새로 선출된 그 주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당시에 있던 그 마스크 의무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을 대해서 자율화를 시켰거든요. 네. 원하면 쓰고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일부 그 주에 있는 일부 교육구에서는 그게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그 주 내에 있는 여러 교육구들이란지 이제 부모들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한 100년 전에 1900년도 초에 있었던 스페니시 플루,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에서 5천만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는 네. 지금과 비슷한 그런 이제 정말 심각했던 그 스페니시 플루도 한 2년 만에 끝이 나면서 지금의 오미크론 같이 변이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력은 많지만은 감염이 되더라도 정상이 굉장히 마일드한 지금도 제 주변에 보면은 그 오미크론에 걸린 분들,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거나 네. 있더라도 감기 수준의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정부가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나온 그 존스 홉킨스 유명한 그 의대죠. 존스 홉킨스 의대가 이 미국이 팬데믹을 위해서 이 셧다운 시킨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 셧다운을 시켜서 경제가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갖게 되고 가정의 폭력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이 학업이 뒤떨어지고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이 효과가 이제 그 잘못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그런 이제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치사율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의 그 비율이 0.2% 2%도 아니고 0.2% 정도만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네네. 그렇게 많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제 물가도 치솟고 굉장히 많은 이제 정부가 지출을 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가 대가를 치렀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정책인지 당시에 파우치 이 박사는 이 셧다운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완전히 엉터리고 자기는 I'm the science. 내가 과학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아직까지 듣고 있는 바이든 정권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으로 이런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대가를 치른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그 아주 좀 심각한 대가는 우리 교회들 우리 교인들이 치른 대가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지금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제 앞으로 다시 교인들을 다시 끌어모아야 되며 어떻게 다시 예배들을 재개해야 되며 그동안에 상당히 재정적인 타격도 많이 있었고 이런 대가를 치렀는데 빨리 규제를 풀어서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이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하지 마라, 뭐 찬양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엄격하게 했던 분 아니십니까? 그럼요. 네. 그래놓고 본인이 또 리콜 선고까지 치렀을 정도로 그렇죠. 본인이 한두 번이 아니죠. 네. 근데 이번에 또 노 마스크로 이렇게 네.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 예.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본인이 만든 덫에 본인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들은 알거든요. 마스크 소용없다는 거 자신들 알아요. 네. 그런데 이제 권력에 취한 거죠. 그 맛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아, 자, 얼마나 잘못된 정치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팬데믹 동안에 2년 이상 이제 거의 2년이 끝나가는데 네. 이번 팬데믹 동안에 정치인들 가운데 정권을 가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정권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속에 살게 했는지, 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유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어떤 정부들인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맡기기로 하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